당신의 남은 인생이 고작 화장실 병이 앞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을 세며 끝나길 바라십니까? 매일 새벽 3시 어김없이 찾아오는 요의에 잠을 깨고 캄캄한 욕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노인을 마주하는 그 비참함.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성성이, 당신의 생명력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가장 처절하고도 위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다 늙어서 무슨 호강을 누리겠나 하며 포기하신다면 장담컨대 당신의 노년은 기저귀를 차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눈치나 보며 연명하는 서글픈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제 말을 따른다면 당신은 70대의 나이에도 20대 청년 못지않은 폭발적인 활력과 밤새도록 꺾이지 않는 남자의 자존심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대학병원과 현장에서 벼랑 끝에 몰린 수만 명의 남성들을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윤입니다. 제 의사 면허와 30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비싼 정력제나 위험한 수술 따위는 일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5가지 기적의 습관만 실천하신다면 단사주 딱 한 달 만에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철저히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첫 번째 버튼입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을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릴 첫 번째 동아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그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병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남자의 자존심이자 생식 능력을 관장하는 핵심 사령부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이 사령부는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호도할 만했던 전립선이 계란만큼 심하면 야구공만큼 커지면서 소변이 내려가는 길목을 꽉 틀어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꽉 막힌 도로처럼 당신의 방광은 터질 듯한 압력을 받으며 서서히 망가져 갑니다. 이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야간 빈뇨입니다. 밤에 잠을 자야 몸이 회복되고 남성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데 한두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니 몸이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수면 부족은 만성 피로를 부르고 피로는 의욕 상실과 우울증을 낳습니다. 결국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아래쪽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과 영혼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저격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격수에게 총알을 대주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심코 행했던 습관들이 사실은 독약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해결책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바로 물의 배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떠들어 댑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좋지 않은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해가 지고 난 뒤에 마시는 물은 당신의 방광을 고문하는 물고문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인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왕성하게 나와서 밤 동안 소변을 아주 진하게 농축시켜 소변량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물을 마시고 자도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즉, 당신의 신장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쉼 없이 소변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때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고 자기 전 약 먹는다고 물 한 컵을 다 마신다면 그것은 지쳐있는 방광을 향해 제발 좀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 고 채찍질을 해대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비뇨의학회의 연구 결과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오후 4시 이후로 수분 섭취를 철저히 제한한 그룹에서 야간뇨 횟수가 무려 40%에서 50%까지 감소했습니다. 약 한 톨 먹지 않고 오직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꿨는데도
밤에 서너 번 깨던 사람이 한 번도 안 깨고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제가 내리는 처방은 아주 냉정하고도 확실합니다. 오후 4시가 지나면 당신의 식탁과 책상 위에서 물병을 치우십시오. 저녁 식탁에 올라오는 국이나 찌개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십시오.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갈증이 아니라 습관성 가짜 갈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낮 동안 충분히 한 약 1점, 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셨다면 우리 몸은 절대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 목이 말라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면 차가운 얼음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천천히 녹여 드시거나 물 한 모금으로 입 안만 헹궈내고 뱉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향긋한 악마의 유혹, 커피입니다. 식사 후 습관적으로 마시는 믹스 커피 한 잔, 혹은 아메리카노 한 잔. 이것이 당신의 전립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예민하게 자극하여 소변이 조금만 차도 당장 내보내라고 비명을 지르게 만듭니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참을성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는 커피는 오늘 밤 당신의 꿀잠을 앗아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커피가 그립다면 오전 시간에만 향을 즐기시고 오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구수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로 마음을 달래십시오. 이물 마시는 골든타임 원칙을 딱 일주일만 독하게 지켜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찌뿌둥하고 무거운 느낌 대신 머리가 맑고 개운하며 온몸에 활력이 도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상쾌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 2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굳이 헬스장 회원권을 끊을 필요도 없지만 당신의 하체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막혀있던 골반의 혈관을 뻥 뚫어주는 기적의 15분입니다. 바로 식사 후 생존 산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을 드시고 나면 식곤증이 몰려와 소파에 눕거나 텔레비전 리모컨을 잡고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립선, 목을 조르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인겨 혈당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바뀌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립선 비대증 역시 일종의 만성 염증 질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걷는다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마치 펌프질을 하듯 혈액을 온몸으로, 특히 골반 깊숙한 곳으로 쏘아보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은 놀랍습니다. 식후에 가벼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 비대 위험이 35%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죽어가는 전립선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가장 강력한 치료 행위입니다. 거창하게 등산복을 입고 산을 오를 필요도 숨이 차게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뒷짐을 지고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도 좋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으면 무조건 움직인다는 철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자극이 남자의 중요한 부위까지 전달되어 신경을 깨우고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하루 3번 밥 먹고 15분.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한 달 뒤 당신의 허벅지는 돌처럼 단단해지고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던 묵직한 잔뇨감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물 마시는 법과 걷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벌써부터 내가 이래서 아팠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민망해서 차마 묻지 못했던 성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할 것입니다. 나이 들면 부부 관계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셨습니까? 그 생각이 당신의 전립선을 암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 밝혀질 세 번째 습관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저를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세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60대, 70대 남성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오해이자 어쩌면 죄책감의 근원이기도 한 주제입니다. 바로 규칙적인 성생활과 사정에 관한 의학적 진실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동의보감이나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라 남자의 전객은 생명의 근원인 진기이므로 아끼면 아낄수록 좋고 함부로 배출하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의도적으로 부부관계를 피하거나 금욕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전립선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금욕주의는 오히려 전립선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인물은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흐르지 않는 강물에는 이끼가 끼고 악취가 진동하며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전립선도 이와 똑같습니다. 전립선은 끊임없이 전립선액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액체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계속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액체는 농축되고 굳어지고 결국 염증의 온상이 됩니다. 전립선 내부에 돌이 생기는 전립선 결석이나 만성 통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2016년 유럽 비뇨의학회지에는 전 세계 의사들을 놀라게 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무려 32,000명의 남성을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한 이 방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한 달에 20일 이상 사정을 한 남성 그룹이 한 달의 사회에서 7회 정도 사정한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그 어떤 항암식품이나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예방 효과를 보여줍니다. 아니, 이 나이에 한 달에 20번이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요. 하고 손사래를 치시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물론 20대, 30대 청년처럼 매일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횟수 그 자체가 아니라 꾸준한 배출의 중요성입니다. 주기적으로 전립선액을 비워주는 행위 자체가 전립선 내부에 쌓인 발암 물질과 노폐물, 그리고 염증 세포들을 몸 밖으로 씻어내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청소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기적으로 수도관을 청소해 주어야 녹물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와 각방을 쓴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별하고 혼자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떡합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 포기했습니다. 그 쓸쓸하고도 안타까운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파트너가 없다고 해서 혹은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전립선 건강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위로 행위, 즉 자위 또한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을 주책 없다거나 부끄러운 일로 여기시며 죄책감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제발 그 죄책감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것은 내 몸을 관리하는 아주 건강하고 위생적인 의료 행위입니다. 오히려 주기적인 배출은 골반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돕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해줍니다. 또한 사정 직후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노년의 고독감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최고의 천연 진통제입니다. 만약 신체적인 기능 저하로 인해 관계 자체가 불가능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비뇨의학과를 찾아오십시오. 요즘 의학 기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약물이나 간단한 요법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회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60대, 70대에도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확실히 혈색이 다르고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사랑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도 은퇴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쑥스러움을 내려놓고 당신의 몸을 사랑해 주십시오. 자,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식탁 위에 혁명을 일으킬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삼시세끼 입으로 넣는 음식들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살릴 수도 있고 서서히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다 라는 말은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을 막아주는 기적의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전립선 어벤져스라고 부릅니다. 그중 대장격인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붉은 보석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생명입니다. 그냥 생으로 설탕 찍어 드시는 토마토는 전립선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전립선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고작 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기름에 볶아서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라이코펜은 우리 몸속으로 쏙쏙 빨려 들어와 전립선 곳곳을 누비며 치료합니다. 국제암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익힌 토마토 요리를 섭취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28%나 낮았습니다. 한국식으로 된장찌개에 토마토를 넣어 드시거나 달걀과 함께 볶아 드십시오. 두 번째 영양소는 남자의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아연입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통틀어 아연 농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만큼 전립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아연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에 세균이 침투하기 쉽고 염증이 잘 생깁니다. 아연 폭탄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간식은 바로 호박씨입니다. 심심풀이로 드시는 마른 오징어나 과자 대신 식탁 위에 볶은 호박씨 한 통을 올려두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실 때마다 한 줌씩 드시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변 줄기를 굵게 만들고 정자의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굴이나 멍게 같은 해산물에도 아연이 풍부하니 제철이 되면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식품만큼 부작용 없고 효과 좋은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속의 해독 효소를 깨워 발암 물질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 채소들은 염증의 불길을 잡는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매 끼니 식탁에 초록색 브로콜리나 삶은 양배추가 올라와야 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도 상추 대신 양배추 쌈을 드셔보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의 전립선을 파괴하는 최악의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끊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토마토를 트럭으로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적은 바로 삼겹살의 소주입니다. 기름진 붉은 육류의 동물성 지방은 전립선암의 가장 확실한 원인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알코올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술을 마시면 전립선이 충혈되어 퉁퉁 붓게 되는데 술 마신 다음 날 소변 보기가 유난히 힘들고 따가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전립선이 괴로워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적은 달콤한 독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국수, 빵, 믹스커피. 이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수치를 치솟게 합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전립선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증식시켜 비대증을 악화시킵니다. 어르신들 중에 국수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전립선에게 계속 커져라 라고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밥은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빵보다는 고구마나 콩을 드십시오. 입에 단 음식은 몸에 쓰고 입에 거친 음식은 몸을 살립니다. 식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평생 굳어진 입맛 때문에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연료를 넣어주면
벤츠처럼 잘 달릴 것이고 나쁜 연료를 넣으면 고물차처럼 덜덜거리다 멈춰 설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4주만 딱 눈 딱 감고 실천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 보는 것이 편해지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몸의 변화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음식을 가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수면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옛말은 현대의학으로 봐도 완벽한 정답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 보약을 챙겨 먹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7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야간요 때문에 잠을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고통스러운 새벽. 이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을 박살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강력한 항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전립선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방어막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미만인 남성들은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요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잠을 자야 낫는다니 이거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모순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습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녁 물 섭취 제한과 식후 걷기를 통해 야간요를 줄여야만 비로소 꿀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습관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침실 환경도 점검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은 방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고 보일러를 빵빵하게 트시는데 사실 숙면을 위해서는 약간 서늘한 20이 돼서 23도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아주 미세한 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니 암막 커튼을 치십시오. 자기 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습관, 이것은 뇌를 각성시켜 잠을 쫓아내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과 사랑을 나누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십시오. 규칙적인 기상시간도 중요합니다. 전날 잠을 설쳤더라도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어야 그날 밤에 다시 잠이 잘 오는 생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을 살리는 5가지 기적의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 바꾸기 19-15분 걷기, 규칙적인 배출과 사랑 전립선에 좋은 음식 챙겨 먹기, 그리고 질 좋은 수면 취하기.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대단히 어렵거나 큰 돈이 드는 일은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진정한 힘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화면을 끄는 순간 여러분의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4주 완성 전립선 회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몸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는 물 잡는 주간입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딱 하나 오후 4시 이후 금수 조치와 카페인 끊기만 집중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성공해도 야간요가 줄어들고 자신감이 붙을 것입니다. 둘째 주는 걷기 주간입니다. 물 습관을 유지하면서 19-15분 산책을 추가하십시오. 셋째 주는 식단 주간입니다. 토마토와 호박씨를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저녁 술자리를 피하십시오. 넷째 주는 점검과 완성의 주간입니다. 지난 3주간의 노력으로 몸이 얼마나 변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자신감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수첩을 하나 마련해서 매일 아침 체크해 보십시오. 밤사이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는지, 소변을 볼 때 끊어짐 없이 한 번에 시원하게 보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이 어떤지. 아마 기록을 시작한 지 20일 즈음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숫자로 증명될 것입니다. 하룻밤에 서너 번 깨던 횟수가 한 번으로 줄고 어느 날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을 맞이하는 기적 같은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느끼는 희열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뜨거운 확신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소통의 부재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남편 혼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의 침실을 냉랭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게 만드는 가장 슬픈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아내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남편이 언제부턴가 잠자리를 피해요. 각방을 쓰자고 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늙어서 매력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밖에서 딴짓을 하는 걸까요? 아내분들은 남편의 속사정을 모르니 오해만 깊어집니다. 사실 남편분들은 아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행여나 잠자리에서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 것인데 말입니다. 이 침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내가 요즘 소변 보는 게 힘들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당신이 도와준다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내밀어진 손을 뿌리칠 아내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끙끙 앓던 남편을 안쓰러워하며 토마토를 챙겨주고 함께 산책에 나서줄 것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천을 나누고 위로받는 과정입니다. 60대, 70대의 사랑은 20대의 불같은 열정과는 다릅니다. 서로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날로 같은 사랑입니다. 꼭 삽입이나 사정이라는 결과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저 손을 잡고 자는 것, 서로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낮추고 전립선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분들도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으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를 저는 지난 30년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는 아내분과 마주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 대화가 그 어떤 명약보다 여러분의 전립선을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은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것이지 응급 수술이 아닙니다. 만약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아 아랫배가 터질 듯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이 동반된다면 이것은 급성 요폐나 심각한 감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간요법에 매달리지 마시고 지체 없이 병원 응급실이나 비뇨의학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5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영어로 PSA 검사입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혈액 검사입니다. 팔에서 피를 조금만 뽑으면 전립선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암이라도 나올까봐 무서워서 검사를 피하십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불릴 만큼 조기에만 발견하면 생존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늦게 발견하면 뼈로 전이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생일날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동네 병원에 들러 이 검사를 받으십시오. 수치 정상입니다. 라는 의사의 한마디가 1년 동안 여러분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됩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 인터넷에 떠도는 전립선 마사지 기계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력 강화제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쓰시는 분들을 봅니다. 의사로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계로 무리하게 자극을 주다가 오히려 전립선이 파열되거나 염증이 악화되어 오신 분들, 정체불명의 약을 먹고 간 수치가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 오신 분들, 돈 잃고 몸 버리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세상에 노력 없이 한 방에 해결되는 마법의 알약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물 마시기, 걷기, 음식 조절, 이런 기본적이고 지루해 보이는 습관들이야말로 부작용 없이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진짜 마법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내 몸이 가진 회복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심. 그것이 현명한 노년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며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거울 속에 흰 머리가 늘어날 때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을 느낄 때마다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젊음의 패기는 사라졌어도 세월이 준 연륜과 지혜, 그리고 여유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전립선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히 소변을 잘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태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치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여러분의 그 끈기와 열정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 변화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나도 70 먹은 노인이지만 해냈다, 너도 할 수 있다 는 그 한마디가 방구석에서 절망하고 있을 수많은 남성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물병을 치우고 내일 아침 식사 후에는 힘차게 문을 열고 걸으십시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건강하고 활기찬 진짜 남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전립선과 행복한 노년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버님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건강의 길을 걸어 주십시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